예,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9월에 있을 인천 아시안 게임, 네, 남북이 함께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지금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북의 선수단 응원단 파견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 간 실무 접촉이 17일 진행이 됐는데 일단은 결렬이 되었습니다. 예. 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오늘 좀 이것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의 문의 문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결렬이 됐다는 소식이 올라왔어요. 네네. 네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랬는지 좀 남북 간에 또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네. 지금. 먼저 이번 실무 접촉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에서는 응원단을 굉장히 큰 규모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무 접촉에서 얘기한 건 선수단도 350명 그리고 응원단도 350명 모두 700명을 인천 아시안 게임에 보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 역대 최대 규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이제 한국의 국제 대회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세 차례에 걸쳐서 보냈는데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는 288명,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303명, 그리고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 경기 대회 124명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700명을 보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 2배 이상 숫자가 오는 것이 셈이 되는 거죠. 이번에 그 북에서 이제 남쪽으로 들어오는 이동 경로도 굉장히 특이하게 잡았더라고요. 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서해 직항로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죠. 예, 항공편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응원단 같은 경우에는 경의선 육로로 이동해서 그리고 만경봉 92호를 숙소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육해공 다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남북 관계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완전히 단절됐고 민간 교류가 거의 이제 끊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 금강산 관광도 중단되고 이러면서 이런 육로, 해상 통로, 뭐 항공로 이런 것들이 다 끊겼어요. 이걸 다시 이어야 된다. 이걸 이제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만경봉 92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원산에 있거든요. 동해에 있는데 이게 인천 앞바다로 오려면은 제주 해협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 제주 해협 통과와 관련해서도 한국 측에서 원래는 잘 이게 협조해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상당히 이제 복잡한 이 경로들을 다 활용해서 남북 관계의 어떤 그동안 끊어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자 이런 요구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이 만경봉 92호를 숙소로 활용하겠다 이 얘기는 선수단과 응원단이 한국 정부의 부담을 최대한 적게 주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만경봉호를 직접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도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애초에는 만경봉호가 인천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해서 야, 이게 진짜 멀리 돌아와야지 되는데 예, 한 바퀴 삥 도는 거죠.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게 남포 정도에 있어갖고 그쪽에서 바로 이렇게 응원단 싣고 내려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한반도를 거의 한 바퀴 삥 돌아갖고 와야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한국은 회담 결렬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나요? 네, 이 회담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도대체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한국 대표단 쪽에서 얘기한 건 선수단의 경우 임원과 선수 규모, 응원단에 대해서는 취주학단과 기타 응원단에 대한 숫자를 구체적으로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북측은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면 다음 회담이나 서면으로 통보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쪽에서 거듭 이제 확인을 요청했고, 오후 회의에서 북한이 회담 태도는 파탄 행위다, 오늘 회담 결렬을 선언한다라고 말하고 회담장을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왜 느닷없이 결렬됐는지에 대해서 남측 관계자의 이 해명은 도대체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북한이 성격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여튼 이해하기 좀 힘들죠. 왜냐하면 제안 자체도 북에서 했었고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이거를 안을 좀 짜갖고 온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남쪽에서는 한마디로 모르겠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들도 왜 왜 박차고 나간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그날 당일날은. 그렇죠. 예, 근데 언론에서는 무슨 비용 문제, 선수단 응원단 뭐 체류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는가라는 추측 보도를 가장 많이 써냈거든요. 네,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이 숙식 비용 때문에 숙식 비용을 더 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느라고 이 회담이 결렬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담하기 전부터 북측이 이 숙식 비용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돈을 더 받아내려고 회담이 결렬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는 북한에서는 숙식 비용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오로지 한국 언론들이 추정을 하는 아마 그럴 것이다 이런 추정하는 보도 외에는 없었거든요. 네. 그 북한의 그 북측 단장이 이번 이제 회담 결렬 이후에 담화를 발표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우리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은 비용 문제를 꺼내들고 자부담 원칙이니 뭐니 하며 우리를 참을 수 없이 중상 모독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들은 달라고도 안 했는데 마치 너네가 달라고 하는데 우린 못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네. 실제로 그 만경봉호를 인천 앞바다에 되겠다는 건 숙식을 자체로 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만경봉호에서 선수단 응원단을 다 재우겠다는데 무슨 숙식 비용 문제가 발생하겠는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항만 이용료까지 받고 싶은 게 아닐까요? 제가 한민족에 네. 대해서는 굉장히 박한 이런 게 있었고 저는 일단은 그 언론이 이 회담 전부터 실제 비용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죠. 네, 뭐 국민 세금 그러면서, 빠져나갈 네네. 것처럼. 그러면서 또 이제 대북관, 시혜적 관점에 있는 북이 늘 못 살고 뭔가 퍼주기를 해야지 되고 막 이런 존재라는 걸 부각시키는 일종의 언론 작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그 특별법 유가족들이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유가족들이 보상과 관련해서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여론 공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언비어가 막 돌고 네네. 있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보수 수구들이 그 유가족들이 계신 농성장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무슨 행패 의사자 부리고. 지정이 웬 말이냐 뭐라거나 뭐 유가족도 도가 지나치다 뭐 유가족이 뭐 벼슬이냐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실제 상대가 하지 않은 얘기들을 본인들이 먼저 지원해서 좀 유포를 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는 거죠. 그 특별법도 사실 네. 새누리당이 제출한 특별법에 그 내용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특례 입학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이 먼저 나온 말이고요. 네. 의사자 지정 같은 경우에는 새정연에서 먼저 나온 네.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네. 일을 만들어 놓고 근데 이제 떠넘기는. 남북 문제 관련해서는 또 이런 이제 선수단 응원단 숙식 비용 같은 문제를 오히려 북쪽에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남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네.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은 북에서는 무슨 이유로 지금 뭐 담화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렬됐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지요? 예, 일단 북한이 이제 그 단장 담화를 통해서 공개한 내용은 이겁니다. 선수단 응원단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너무 많다느니 북에만 허용하면 다른 나라들이 의견을 가진다. 국민 정서와 신변 안전 보장을 구실로 공화국기와 통일기를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규격이 큰 것은 안 된다. 통일기를 들어야 할 의미를 설명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 도발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후 회의는 문제 토의에 들어도 못 가보고 30분도 안 되어 중단되었으며 회담은 끝내 결렬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북에만 허용하면 다른 나라들이 의견을 가질까요? 글쎄요, 남북 간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특수한 관계라는 것을 세계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나라가 물론 몇 명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대놓고서는 불만을 갖고 우리 응원단을 더 많이 받아라라거나 그걸 더 많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보내면. 그렇죠. 그죠. 네. 문제가 없는 한. 그리고 비용 문제도 사실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죠? 네. 예. 이런 거면은 더 못 받을 이유가 없고 더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우리 한국으로서는 되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건데. 현금 장사인데요, 다. 네네.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수단과 응원단 규모가 큰 게 또 문제다. 뭐 북한 국기를 단일기를 드는 게 문제다.
저는 이게 뭐 지금까지 처음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세 번이나 왔었는데. 세 번이나 왔었는데 이거를 문제 삼는 것도 웃기고 있는 일이고요. 네, 여러분 그 단일기 말소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 일장기 말소 사건 이런 거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아마 2006년 독일 월드컵 대회 이때 맞춰서 한 맥주 광고가 나왔습니다. 국가대표팀 모델 전원의 가슴에 파란색 단일기가 그려져 있었는데요. 이걸 갖고 수구 단체들이 단일기를 광고해낸 것은 국민을 무시한 폭거다 이러면서 불매운동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회사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박지성 선수를 비롯한 이 선수들 가슴에서 단일기를 지우는 사건이 있었어요. 2012년에도 KDB 금융그룹 광고에 대형 단일기가 펄럭이는 장면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때도 이 수구단체들이 단일기 광고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일이 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단일기를 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거다라는 주장인데요. 과연 단일기는 정체불명의 것일까요? 남북 단일기가 처음 논의된 것은 1963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때부터입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남과 북은 단일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아리랑을 단가로 하기로 합의를 하고 단기 문제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일팀 구성이 실패했고요. 그래서 단가와 단기도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그 단일기 논의가 된 것은 26년 뒤인 1989년인데요. 북경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 체육회담이 열렸습니다. 몇 차례의 회담 과정에서 남과 북은 각자의 의견을 절충해서 흰색 바탕에 파란색 한반도 지도가 새겨진 길을 정식 단기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89년에 정식 단기로 한반도 지도가 새겨진 이 단일기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경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역시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개별 참가를 하면서 단일기는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네, 이 단일기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그로부터 한 2년 뒤가 되겠습니다. 91년 일본 지바현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때부터인데요. 남과 북은 90년부터 91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판문점 회담을 하면서 제41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단일팀 참가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을 단가로 그리고 단일기를 단기로 결정을 해서 최초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 단일기는 91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6회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공식적인 단기로 또 사용이 됐었고요. 2000년 이후에는 보다 많이 사용이 됩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그리고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3년 아오모리 동계 아시안게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대회,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2007년 창춘 동계 아시안게임. 이럴 때마다 그리고 남북 동시 입장 그리고 공동 응원 이런 데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 체육계뿐만 아니라요. 온 국민에게 평화와 통일의 상징, 남북 모두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던 이렇게 역사가 유구한 역사의 단일기가 다시금 이제 단일기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는데요. 박근혜 정부 아래서 국민 대다수가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남북이 서로 의견을 절충해서 만드는 이빨이죠. 근데 이번에 그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남북이 함께 이 단일기를 드는 문제와 관련해서 남측 대표단이 남북 그 실무회담 자리에서 이것을 좀 시비했다,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거 논리 자체가 기간의 정말 유구한 역사를 좀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북 분단을 고착시키려는 그런 수구적 발상이다. 자, 2006년 그 광고에 반발했던 이 수구 단체들의 그 논리에 정말 수십 년 됐던 남북의 합의가 묻혀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일기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때 정말 감동적으로 들고 우리가 외쳤듯이 이번에 인천 아시안 게임에도 단일기가 휘날리기를 좀 기원합니다. 올림픽 위해서 미국 같은 나라 엄청나게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중국 사실 같은 중국은 나라는 뭐 잘라야 되는 건가요? 몇천 명 오거든요. 네. 그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 한국에서 1,013명이 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북한이 응원단까지 합쳐서 700명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선수단만 1,013명이 간 거거든요. 한국은. 그러니까 뭐 사실 다른 나라들은 좀 이 국력 있고 뭐 돈 좀 있고 이런 나라들은 몇천 명씩 보내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겨우 1,000명도 안 되고 700명 응원단까지 합쳐서 700명 보내는 게 문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나라도 이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도 없는 거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안 게임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국위 선양, 국가의 어떤 이 위상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따지면 관광 산업 좀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이 올수록 좋은 거죠. 해외에서 응원단 많이 온다고 그 나라가 싫어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럴 거면 유치 자체를 안 했어야 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거고 단일기라든지 국기, 북한 국기를 드는 게 원래 어느 나라든지 국제 행사에 가면 자기 국기를 흔들게 돼 있거든요. 그 북한만 한국에 오면 북한 국기를 못 흔든다. 그러면 한국도 북한의 국제 경기를 가면 태극기를 흔들면 안 된다는 얘기가 돼 버리는 거고. 뭐 월드컵이나 이런 거 할 때 태극기 뭐 초대형 태극기 이런 거 막 응원석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제한, 뭐 국기 크기는 얼마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제한이 있지 않는 거죠. 네네. 자, 아시안 게임에서 장사를 팔이 날리게 하려고 이 정부가 애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유치했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아니 사실은 이제 만경붕어가 인천항에 딱 와 있고 그곳에서 북의 선수들과 응원단들이 거기서 체류를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저는 아시안 게임 자체보다 이것이 관광 상품이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예. 이게 좀 경제 마인드도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자본주의에서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그러면 전부 다 이유는 안 돼요. 예, 이유가 된 뭐 큰 게 문제라거나 규모가 큰 게 문제라거나 국기 사용하는 게 문제라거나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도대체 그럼 무슨 이유로 결렬이 된 걸까요? 네. 일단 그 북한이 발표한 그 담화 내용에서 이 회담 과정에 대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데 일단 오전에는 분위기 아주 좋았다 그래요. 오전에는 회담이 분위기가 아주 좋게 잘 진행됐는데 오후 회담이 원래 2시였는데 2시에 시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왜 못했느냐? 남측에서 서울 지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다려달라고 했고 2시간 15분이나 지나서야 오후 회담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오전에 한 말을 다 뒤집고 국제 관례다. 국제 관례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막 계속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담 자체가 아예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북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냥 계속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측에서 뭐 회담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을 하니까 퇴장한 뒤에도 계속해서 국제 관례를 지켜야 된다. 뭐 너네 책임이다. 이런 소리를 계속 질렀다는 거예요. 네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고 북측 표현에 따르면 청와대가 들으라는 식으로 목청을 돋구어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청와대까지 들리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뭐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올 초에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도 남북 이 실무회담이 있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측 단장이 교체가 된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왜 교체가 됐냐 했더니 이 국정원이 이 실무회담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영상을 통해서. 그러다가 아 남측 단장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 유화적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결국 갈렸다는 겁니다. 강경파로. 예. 그것과 좀 유사한 게 있지 않나. 오전에 회담을 하는 걸 청와대에서 지켜보고 저 너무 유화적으로 나가는데 왜 세게 안 나가. 그래서 무조건 회담을 파기시켜라.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참 특이한 이제 행동을 했다. 이게 만약 북한의 담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대편이 없었는데도 계속 마이크에다 대고서는 청와대가 들으라는 식으로 목청을 높여서 소리를 지르는 풍경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한편에 무슨 연극도 아니고 네네, 마임 배우들도 아니고 네. 예, 참 그렇네요. 네. 슬픕니다. 저는 이게 한국의 공무원들의 처지라는 것이 예, 굉장히 슬프고 어쨌든 계속 녹화되고 바로 보고가 되고 있는 걸 거 아닙니까? 이병기 국정원장의 작품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자, 애초에 북한이 선수단 파견한다고 하니까 인천시나 뭐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쌍수들어 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만큼 또 획기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네. 예, 그러면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퍼펙트 아시안게임이 됐다. 이렇게 예, 좋아했는데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거네요. 돌변한 거네요. 네, 그렇죠. 사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게 지금 회담이 결렬됐고 마치 북한이 참가하면 안 된다는 듯이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조직위원회 사람들은 분명히 좋아했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참가가 가능한 방향으로 하기를 원했겠죠. 지금 인천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 홍보가 너무 안 돼 있고 사실 한국 국민들도 거의 모르거든요. 이번에 북한이 온다 그러니까 무슨 행사 있어? 뭐 이렇게 이제서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될 정도로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9월 달에 할 행사가 한국 국민들조차 잘 모를 정도로 좀 잘 안 알려져 있는 이 행사가 지금 북한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조직위원회 차원에서는 아마 반드시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혀버렸다는 거죠. 그것도 오전에는 분위기 좋았는데 오후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근데 이 징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조지 워싱턴호가 부산에 입항한 게 분명히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뭔가 미국이 어떤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6월 초에 미국의 이제 그 정보지예요. 넬슨 리포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이 박 대통령의 불균형적인 국가 외교 안보팀 인선 감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임기 내 사고만 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청와대에 대한 워싱턴의 불신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한 것 같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지금 워싱턴의 이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의 이 외교 안보 정책, 그러니까 이 외교나 뭐 대북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와 제대로 이게 합의된 대로 하고 있는 거냐?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도대체 박근혜식의 외교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 미국에 붙었다, 중국에 붙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박근혜 대통령이 이 한미 공조를 통해서 대북 압박을 하는 일면 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일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아시안 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대규모로 참가한다고 하니까 이게 자칫하면 또 남북 관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무언의 압박, 조지 워싱턴호를 갑자기 부산항에 입항시키면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압박을 했고 그걸 이제 감지한 청와대에서 이거 아시안 게임 북한 선수단 받으면 혼나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밖에 추정할 수가 없죠 지금으로서는. 네, 사실 워싱턴에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정말 흔들림 없는 무한 충성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참.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국가 외교안보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입맛에 딱 맞는 사람들로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도 그런데도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갖는단 말이죠. 좀 더 상식적인 선에서 인선을 하면 사실 워싱턴에서 먼저 그 정복 이런 것들을 꿈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럴 거면 아예 그냥 뭐 네. CIA 요원이나 미국 사람을 그냥 앉히는 거 외에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네네, 그러려고 했었죠. 네. 그러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다 보니까 계속해서 의심만. 그러면은 사실상 오전 회담 끝나고 나서 이제 중간에 2시간 15분 가량이나 늦추면서 기다렸던 거 지령 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의 지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백악관의 지령일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럴 확률이 가장 높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죠 아무래도. 네, 서울로 왔다가 또 백악관까지 또 타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의 선수단 참가가 가능할까요? 네, 아직까지는 북한에서 이제 회담 결렬을 선언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수단은 이제 안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남측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바뀐다면 선수단 참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실제로 국제 대회를 하는데 어떤 나라가 참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막을 권리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규정에 뭐 예를 들어서 저 나라는 무슨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 자격 박탈이 됐다라든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실제로 그 아시안 게임에서 그 중동의 한 나라가 자격 박탈이 된 적이 있어요. 자격 박탈이 돼가지고 어떻게 참가했냐면 나라의
그 선수단 이런 이름으로 참가했어요. 나라 이름을 쓰지를 못하고 뭐 그렇게 이제 참가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참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격 박탈이 되더라도 참가할 수가 있는데 이거 뭐 자격 박탈이 된 것도 아니고 엄연히 아시안 게임의 이제 회원국인데 참가하겠다고 하는데 막을 이유가 도대체 없다. 국제 관례상 이 어긋나는 건데 그럼에도 막는다면 이건 이제 한국 정부가 이 국제적 외교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다. 미국만 바라보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인가? 아니면 상식적인 판단을 통해서 오히려 이 남북 관계 개선의 어떤 계기로 삼을 것인가? 한국 정부에게 이제 달려 있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제 관례에 비추어서 무사히 아시안 게임 성대하게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던 그 체육회담이죠. 남북 체육회담이 정상회담 2번이나 지나고 나서 또 이렇게 초보적인 체육회담 자체가 성사되는 것도 이렇게 힘든 게 참 한탄스럽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꼭 아시안 게임에 우리 북녘의 선수들과 응원단이 인천항에 왔으면 하고요. 우리 국민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환영을 할 것입니다. 남북 간의 초보적인 체육회담이 진행되는 것이 어려운 것에 비해서 또 뭐 일본의 자위대나 이런 데는 한반도 해역 안에서의 합동 군사훈련 이런 거는 또 순조롭게 참여를 하고 있죠. 참 이 상황, 민족과 국민의 이익에는 등지고 그리고 외세와의 공조에만 힘을 쏟는 이 현상, 결국은 이제 정권의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9월달에 인천이 꼭 흥성스러워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